주식 방송을 한번 찍어볼까. 근데 이 주식은 단점이 뭐냐면 내 수익을 계속 막 공개하면서 막 찍어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고 있어. 시간 날 때 찍을까 주식을. 아무튼 뭐 그렇죠. 그걸 봤다니. 저희가 좋아요 누를게요. 좋아. 일단 먹방도 또 찍어주세요. 그래. 야, 제가 한번 도넛을 먹어볼 건데요. 아, 웃긴다. 그래, 그런 거 찍으면 좋죠. 찍어서 내가 올릴게. 좋아하면. 뭐 어렵지도 않던데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저희 언급해주시면 안 돼요? 아, 미치겠다. 해줄게. 아니, 근데 의외로 그 틱톡에 올린 건 그 다음에도 몇 번 올렸거든, 틱톡에는? 네. 그 다음에도 뭐 몇천, 몇만 이런 건 되더라고. 몇천은 되더라고, 그래도. 근데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는 안 보니까 사람들이. 근데 뭐 어려워서 그냥 말았는데, 아무튼. 인스타는 뭐 올릴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근각의 세관계 때문에 이 공식이 계속 나올 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 요 자리가, 두 개씩 곱한 거의 자리가 요거잖아. 그래서 근각의 세관계에서 얘가 다시 나와요. 요게 저 자리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세근의 합자리죠. 세근의 합이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얘를 구할 수 있게 이제 문제가 나올 테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3차 방정식이 이제 나올 텐데 이 우리가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3ABC가 달린 걸 배웠기 때문에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인데 야 언급해달라는 말이 너무 웃긴다. 요 ABC가 세근의 곱이고 세근의 곱, 얘 세근의 곱, 얘는 세근의 합. 그 다음에 얘가 두 개씩 곱한 얘잖아요. 그런데 그럼 얘와 얘를 이용해서 얘를 또 구할 수 있으니 결국 이걸 물어보겠지. 그래서 되게 이제 자주 나오는 두 개가 공식이야. 근각의 세관계에서. 그래서 근각의 세관계에서 이 공식 기억하시고 제가 한번 이제부터 대입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2차 할 때는 안 가르쳐 줬었는데 그때는 너무 급하게 배우니까 가르쳐주면 헷갈릴까봐 너네는 안 가르쳐줬지만 저 옆반은 가르쳐줬어 시험 볼 때.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썼는데 숫자가 좀 명확하게 보이게 할까 이렇게? 내가 이 3차식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그러면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얘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제가 한번 알파만 넣어볼게요. 그럼 제가 알파를 넣으면 알파 3승, 2알파 제곱, 알파 4는 0 이렇게 돼. 여기까지 갔어? 이걸 제가 모두 다 알파 3승으로 나눌 거예요. 양변을. 괜찮잖아. 는 0이라서 뭘로 나눠도 상관없거든. 알파 3승으로 나누고 그럼 알파분의 2가 돼. 그 다음 이걸 알파 3승으로 나누면 알파 제곱분의 1이 되고 알파 3승으로 나누면 알파 3승분의 4가 돼. 여기까지 갔어? 네. 그랬더니 여기 알파분의 1을 왠지 제가 x로 놓고 싶어요. 알파분의 1을 치환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알파 3승분의 1이니까 얘 3번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를 4x 3승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x니까 그냥 1x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 다음 여기는 2가 곱해져 있는 알파분의 1이니까 2x 여기는 없으니까 1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네. 되지? 그럼 이걸 예쁘게 얘 먼저 쓰면 4x 3승 x제곱 2x 플러스 1을 제가 이 똑바로 써볼게요. 이걸 똑바로 쓰면 이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똑바로 쓰면 4x 3승 1x 제곱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고. 이해 갔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 x는 알파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이 x가 3개일 텐데 3차 방정식이야. 그 중에 하나가 알파분의 1이구나 라고 하고 대입한 걸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이제 생각해봐. 그럼 베타도 방금 내가 이 똑같은 짓을 하면 베타분의 1도 뭐가 될 수 있다? x가 될 수 있는 거고 감마분의 1도 뭐가 될 수 있는 거? x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3차식의 세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이제 생각해봐라. 제가 이 원래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는데 걔의 3차식을 거꾸로 쓴 겁니다. 4, 1, 2, 1 4, 1, 2, 1 거꾸로 쓴 거지. 거꾸로 썼더니 얘네들의 역수가 근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 갔어? 거꾸로 쓰면? 그러면 우리는 근각의 세관계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생각해봐. 요거 잠깐 가운데 지우고 쓸게요. 잘 보시면 세근의 합은, 얘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야.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써야 되고, 맞죠?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1 이렇게 되겠지. 1분의 1 부호 그대로 1. 세근의 곱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근을 얘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로 보시면, 얘를 그렇게 보시면 이 세근의 합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은 얘를 보시면서 마이너스 a분의 b 라고 쓸 수 있고, 두 개씩 곱하는 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분의 1이 되고, 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베타 감마 분의 1이 되고, 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알파 감마 분의 1이 되니 걔네들은 얘분의 얘 4분의 2니까 약분해서 2분의 1 이해갔어? 그럼 이거 세 개 다 곱하면, 얘네들 세 개 다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건 얘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이제부터 이걸 쓸 때 문제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얘네들 구하시면 많이 나오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그렇지,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가면 되는 거지. 쓸 필요가 없이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플러스 a분의 c. 뭔지 알죠? 요거만 보고 쓰면 요거 이렇게 보고 역수는 이해갔어?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거꾸로 쓰지도 않는다. 그냥 거꾸로 읽으면 된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자주 나오는 게, 잠깐 지울게요. 이거는 좀 이따 응용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보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잘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잖아. 그럼 얘 근이 얘면 우리가 식을 보통 어떻게 쓰냐면, 아 근이네 부호 바꿔서 들어가고 부호 바꿔서 들어가고 부호 바꿔서 들어간 게 결국 얘의 근인 거잖아. 네. 그러면 이 식이 저 문제에 나온 이 식이랑 같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네. 거기까지 갔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가끔 이런 거 나오잖아. 1-알파, 1-베타, 1-감마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럼 x에다 뭐 넣으면 된다? 1 집어넣으면 된다. 결국 여기다가 1 넣으면 이 답이 나온다. 이해가요? 여기다 1 집어넣어서 답을 쓰면 된다. 8 이렇게. 보통은 이걸 다 전개해서 하거든. 전개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생각해봐. 아, 나 그러면 부호 바꿔서 나온 것도 하고 싶다. 부호 바꿔서 나온 것도 하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니네가 이 식이 그 식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1-알파,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를 구하라고 나오는 거야. 여긴 마이너스인데 난 마이너스가 아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부호를 조심해야 될 텐데,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식이 이거란 말이야. 원래 식은 근이라서 부호 바꿔서 들어간 이 식이 얘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준 거야. 가로 안에 마이너스 하나 줬어. 또 마이너스 하나 줬어. 마이너스 벌써 2개 갔어. 마이너스 또 줬어. 3개 갔지. 지금 마이너스 3개를 줬으면 3개가 곱해진 뭐야? 마이너스지. 그럼 현재 얘랑 부호가 어때? 달라진 거야. 왜냐면 내가 갑자기 여기 식에다가 마이너스 3개를 곱한 거야. 마이너스 3개를 곱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를 생긴 거지. 그러니까 무마 시켜놔야지. 이해 갔을까? 네. 그러면 이 식인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이제 생각해봐. 내가 요 식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여기 1 플러스 알파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 플러스 알파 만들었잖아. 네. 그럼 결국 x에다 뭐 넣는 거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1 넣는 거랑 똑같은 거야. 부호가 다르네?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네? 그럼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넣나 보네야. 대신 마이너스를 넣는 순간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답 써야 돼. 그게 조금 어려워.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답 쓴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가야 된다.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가 플러스네. 그러면 x에다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넣나 보다 하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서 마이너스 1 넣고 있어. 넣었지? 그 답에 최종적으로 니네가 뭐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편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이해 갔어? 그거 하나가 단점이다. 그치만 이게 얼마나 편한 일이야. 전개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2다. 2야? 그럼 x에다 뭐 넣나 보네? 마이너스 2 넣나 보네. 그럼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고. 그런데 플러스를 할 때 상관이 없다고요.
플러스를 할 때 상관이 없다는 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감마래.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 원래식이잖아. 그럼 그냥 x에다 뭐 넣은 거야? 마이너스 2 넣은 거야. 그때는 마이너스를 따로 붙일 필요가 없다고. 내 말이 이해갔어? 네. 이걸 알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풀 수 있게요. 개 편하게 풀 수 있다. 잘 봐라. 이런 거 주잖아? 어떤 것도 물어보냐면 이런 것도 물어봐.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 구하시고 이런 것도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 뭐야 1 넣네 1 넣고 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런 개념이야. 뭔지 알지?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한번 풀어볼 건데 문제를 이제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걸 배운 자와 안 배운 자는 엄청 복잡하게 풀고 엄청 간단하게 풀고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7번 170페이지 7번을 풀 건데요. 공식을 이제 외우면서 들으면 되겠다. 그래서 107번 근데 이 지금 제가 처음 푸는 이 문제는 그 방금 네? 카메라 꺼졌어요. 원래 저게 진짜 그렇게 이렇게 꺼졌지만 켜져 있는 채로 지금 되고 있는 거야. 대신 중간에 한번 안 끊으면 과열로 꺼져요. 그러니까 좀 웃긴다? 유튜브용으로 만든 카메라를 산 건데 1시간을 못 찍어요. 40분, 30분 찍잖아? 그 과열됐다고 혼자 띠리 꺼져. 그 여기는 나오고 있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나올 때는 이제 얘가 쉬고 있는 거지. 뭔지 알지? 그런 거다. 그래서 뭐 써먹을 일이 없어서요. 맨날 카페에 앉아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카메라 놓고 이렇게 맨날 찍어. 네. 그리고 안 올려.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3차 방정식인데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대. 여기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편한 건 사실 없어요. 일단 쓰셔야 돼요. 편한 걸 쓰더라도 일단 기본 세팅은 쓰고 간다. 세근의 합 쓸게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2차가 있어. 마이너스 붙이면서 읽어야 돼. 3 이해 갔죠? 저기 1차 없잖아요. 1차가 없다는 것은 그 자리는 0이다. 그 0 채우시면 되고요. 세근의 곱은 부호 바꿔서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5. 일단 이건 써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당연히 공식을 이용해야 될 때도 있죠. 제곱이야. 지금은 제가 공식 쓰지만 나중에는 그냥 숫자만 써서 쓸게요. 얘가 구하는 거지 이거. 이해했나 자네들? 네. 그러면 얘가 3이잖아요. 3의 제곱인 9에서 얘가 0이잖아요. 뺄 게 없네 0이니까 답이 9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이 아까 3승도 공식 이제 많이 나온 데 있으니까 제가 쓰면 알파 3승, 베타 3승, 감마 3승 옆에는 3알파, 베타, 감마가 달려있어요. 그 공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얘를 구하는 거야. 알죠? 근데 얘가 지금 0이라고 했지? 얘 0이야. 그 다음 얘 1번에서 다 뭐라고 나왔어? 9. 그 다음 얘는 문제에서 우리가 뭐라고 썼어? 3. 3, 9, 27. 그럼 이게 27이야. 뭔지 알죠? 네. 근데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5입니다. 겹쳐서 플러스 15예요. 플러스 15 넘겨. 그럼 얼마 돼? 12. 그래서 답은 12 이렇게 쓰겠지. 여기까지? 네. 이제 3번이 중요한데 3번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바꿀 겁니다. 3번을 어떻게 바꿔? 얘 보고 바꾸는 거야. 야,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이렇게 넘기면 3 마이너스 감마 되지. 네. 그 우리가 편하게 풀 수 있는 기회야.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지. x에다 뭐 넣네? 3 넣네. 눈치 깠어? x에다 3 넣네. 3 넣어. 3 넣는다. 3 넣고 있어. 뭐다? 이렇게 공식을 하면 빨리 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거 하나 풀어볼 건데요. 358번. 과정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는 뭐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통분을 해도 되고 통분을 하는 효과거든요. 통분을 하는 효과인데 통분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이거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해야 돼.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지. 여기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하는 거 아니냐? 결국적으로 감마 제곱이 되겠죠. 네. 여기다 알파, 베타, 알파가 없네. 제곱. 베타가 없네. 제곱. 이게 통분인 거지. 결국 다 통분한 거지. 그럼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맞죠? 그럼 세근의 곱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4고 얘는 이제 그만 쓰고 암산해야 될 때야. 합이 마이너스 2잖아.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몇 개를 빼는 거야? 2개 빼는 거잖아. 알지? 네. 2개에 3을 빼는 겁니다. 그럼 4 빼기 6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 되네. 그래서 계산해서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뭔지 알죠? 네. 8번 해볼게요. 8번.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해서 일단 쓰긴 써야 돼요. 세근의 합은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세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3.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2. 세 개 다 곱한 건 부호 바꿔서 1. 이 정도는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얘와 얘와 얘를 세근으로 하는 걸 찾으래. 그러면 세근의 합과 두 개씩 곱한 거랑 세 개 다 곱한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일단 써. 아, 이거랑 더하기 얘랑 얘가 세근의 합이구나. 이게 세근의 합. 그 다음 두 개씩 곱할게요. 이렇게 두 개 곱하고 그 다음 이렇게 두 개 곱하고 그 다음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이제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겠고 맞죠? 네. 그 다음 이제 세 개 다 곱한 건 여기 있겠죠. 이해갔어? 뭐 푸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풀면 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 3 더하는 거 아닙니까? 3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3을 또 더하는 거잖아. 1, 1, 1, 3 6 되겠죠? 이해갔어?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한 건 어쩔 수 없이 전개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전개한다. 그래서 다 쓰지 말고 전개를 이렇게 알파 베타 보이죠? 베타 감마 보이지? 감마 알파 보이지? 일단 얘 나올 거 아니야 얘. 그거 써.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야. 그거 쓰지 말고 식을 쓰지 말고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겠지. 또 여기 베타 플러스 감마 나오겠죠. 감마 플러스 알파 나오겠지. 그러니까 더하기가 두 번씩 나오는 거야. 이게 두 번씩 나온다고. 2, 3은 6 이렇게 써놓는 거야. 뭔지 알아? 그 다음 상수항이 1, 1, 1. 그래서 계산하면 뭐다? 7 이렇게. 편하게 이거 다 전개하지 마요. 시간 너무 없잖아. 얘는 x에다 뭐 넣나 보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넣나 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한다. 뭐 붙여야 되나 보다. 마이너스 좋았어. 마이너스 1 넣는다. 여기 식 어디 갔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고 있어요. 마이너스 1 넣어요. 이거 없어졌다. 마이너스 3이네. 겹쳐서 뭐가 됐다? 3이 됐다. 그럼 이제 x 삼승의 개수가 1인 식을 써보면 1x 삼승으로 시작을 해. 그 다음에 합은 부호 바꿔서 들어가. 곱은 그대로 들어가. 그 다음에 얘도 마지막 부호 바꿔서 들어가면서 능력 이렇게 써야 된다. 이해했어요? 네. 그 밑에 거 하나 풀어보세요. 361번 풀자. 361번. 저 문제 쓰는 동안. 불러. x 세제곱 네. 마이너스 x 제곱 네. 마이너스 3x 네. 플러스 아, 완벽하게 가르쳐드렸네. 제가 잘 가르쳐드린 거 아니에요? 제발. 야, 두 개 연달아 풀어볼게. 이게 복소수하고 똑같이 나와서요. 결국에는 풀었던 거 또 푸는 효과야. 3차 방정식에 한근이 1 플러스 i래. 한근이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 한근 준거나 진배였다. 맞아요. 무조건 나머지 한근은 쟤야. 그 선생님 이거 뭐 앞에서는 전혀 다른 근일 때도 있었잖아. 이제 없어. 이제 그 시험법이 끝났어. 무조건 나머지 한근은 얘야. 아닌 적은 없어.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그 하나를 개수 중에 나와 있는 숫자로 찾아야 돼. 여기 숫자 안 나오고 여기 숫자 안 나왔으니까 얘를 찾아야겠지. 저게 이제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자리거든. 하나를 몰라 나머지 한근을 m이라고 할게요. 이해갔어? 한 개를 몰라 근 한 개를. 그런데 저 4로 찾아야 된다고. 알지? 두 개씩 곱한 거의 자리가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3 거야. 이해갔음? 네. 내가 얘기하는 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자리가 나온 거죠. 마이너스 4라고. 이해갔어? 네. 그럼 제가 두 근씩 곱한다. 이렇게 두 개 곱할 겁니다. 그럼 복소수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인 2가 되겠고. 맞아? 그 다음 요렇게 두 개 곱하면 m-mi. 요렇게 두 개 곱하면 m 플러스 mi. 요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이걸 다 더한 게 결국에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없어지겠지. 풀마니까. 그러면 m 두 개고 2 넘겨. 그럼 2m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니까 2가 넘어가면 2m은 마이너스 6이잖아. 따라서 m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근을 우리가 찾아낸 거지.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근각의 관계로 찾는 거야. 세근의 합. i가 없어져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지. 그게 이 자리에 부호 바꿔서 들어가겠죠. 거기까지 갖고. 그 다음에 이거 세근의 곱자리도 부호 바꿔서 들어가는 자리야. 다 곱할 건데 얘네들 곱하면 벌써 2야. 2랑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6이야. 부호 바꿔서 들어가야 돼. 이해했어? 좋았다. 칠판. 지금부터 또 외울 게 있어요. 예전에도 외우라고 했는데 복소수 단원에서 이번 시험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 거 그만큼 또 중요해서 또 나오는 거야. x 3승의 한 허근을 w 오메가라고 한대. 한 허근을. 이게 허근이야. 이게 허근. 한 개 주잖아. 나머지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한 개가 오메가야. 나머지 한 개는 누구야? 오메가 바. 켤레죠. 켤레. 켤레야. 그럼 저거 나올 때 어떻게 쓰랬냐면 선생님이 근이기 때문에 대입 가능하다. 아, 3승이네. 대입할 수 있어. 첫 번째,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같이 써야 돼. 플러스 1을 썼어. 플러스 1을 썼기 때문에 너네는 뭘 써야 되냐면 여기가 플러스인 거 쓰는 거야. 같이 따라다녀요. 다 같이 따라다니네요. 지금 여기 플러스 1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를 쓴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개중요. 그 다음에 제가 W를 넣어서 쓴 거라서 그렇지 얘 원래식은 X 3승은 1이고 얘는 원래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에요. 얘의 한 개의 근이 W라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W 바지. 그러니까 바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알지? 바 귀찮아서 안 쓴 거야. 그럼 얘 두 근이 하나는 W고 하나는 W 바야. 인정? 네. 그럼 근각의 관계 가야 돼. 두 근의 합자리. 두 개 더한 건 마이너스 1이고 두 개 곱한 건 또 뭐가 되겠어? 그대로 1. 이해 갔어? 이거가 같이 다니는 애들이야. 저 4명을 와르르 써야 돼. 하나 보는 순간 와르르 다 써야 돼. 돌아가면서 쓸 건데 잘 봐. 이제 이런 거 풀 때 쓰는 거죠. 3승이 1이야? 3의 배수는 다 사라지는 거야. 3의 배수는 다 1이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찾는 거죠. 3으로 나눈 나머지 1입니다. 이해 갔고요? 네. 3으로 나눈 나머지 2예요. 이렇게 3명 남은 거지? 그랬더니 여기 있어야 돼. 0이지. 답 0이라고 쓴 거지. 순서대로 안 나왔을 뿐 0. 이해 갔어요? 네. 두 번째 거 본다.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제 틀리는 대표적인 이유가 규칙에 1을 갖다 넣어서 그런데 1은 규칙에서 빼는 거야. 문자끼리 하고 남은 거 계산할 때 하는 거야. 이거 W네? W는 뭐 할 게 없으니까. 3승이네? 1이죠. 됐어요? 3으로 나눈 나머지 2승. 3으로 나눈 나머지 1. 3의 배수. 3의 배수는 다 1. 3으로 나눈 나머지 2승. 됐어? 네. 그럼 이렇게 세 개가 0이지. 0. 0이지. 그럼 누가 남았어? 1. 저 1을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럼 규칙이 무너져.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야, 이게 바가 섞여 있으면 애들이 어려워하더라. 바가 섞여 있으면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번 해가지고 니네가 이제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데 W바가 혼자 있지 다른 데 없잖아. 어떻게 해? W를 곱할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해봐. 내가 여기다 W 곱하잖아? 그럼 얘가 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돼? 1. 그럼 얘 혼자만 곱하는 거 없어. 여기다 W 곱했어? 그럼 얘도 곱해야지. 3승대. 5, 1. 걔도 1. 좋아. 그럼 나 얘 두 명한테 W 곱했지? 여기도 W 곱할 거야. 그럼 W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일단? 일단 11개 되는 거 인정? 10개였어. 그 다음 나 여기다 W 곱하면 W 되겠지? 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시작한다? 그럼 얘는 1이야. 그럼 얘 3이지. 얘도 1이야. 그럼 얘는 2네. 거기까지 갔어? 네.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2. 그럼 W 제곱이네? 그 다음 W네? 이거 여기 있죠? 넘겨 얼마 돼?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분의 5, 마이너스 5. 어떻게 풀어야 쉽게 푸는지는 있잖아. 정답이 없어. 되게 계속 차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뭐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곱하는 걸 생각해봐. 위아래다 똑같은 애를 곱한다. 그래서 밑에 거 한번 해보실 건데요. 저희는 일단 361번이랑 364번 해보자. 야, 361번을 한 거냐 우리가? 네. 좋았다. 그럼 364번만 해보자. 아무튼 뭐 그러하다.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곧 꺼질 것 같은데 바이올로 꺼질 것 같은데 빨리 설명해야지. 야, 이거는 아까랑 좀 다르지. 여기 마이너스야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도 떼로 다녀. 얘도 떼로 다녀. 아, 근이 W야. 그러면 쓰는 거지. W 3승은 마이너스 1. 그런데 수학은 마이너스를 싫어해. 한 번 더 제곱해서 플러스 1을 만들어. 이게 하나가 따라다니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아까 썼던 거에 가운데가 마이너스 g야. 얘가 얘랑 따라다니는다. 여기가 마이너스를 쓰면 너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쓰는 거야. 아까 플러스 쓰면 플러스 썼던 것처럼. 대신 얘는 6승이 하나가 따라와. 그 다음에 얘도 근각의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W고 하나가 W 가겠죠. 그럼 두근의 합은 부호 바꿔서 1이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 1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됐어. 이제 얘네는 이만큼이 같이 다니는 애들이야. 무리야. 얘네 5명이 같이 다녀. 그래서 이제 보는 거야. 아, 6승이 1이니까 6의 배수로 나눈 나머지야. 6으로 나눈 나머지로 가셔야 돼. 그럼 6, 6에 36 해서 나머지가 4야. 그럼 쟤 W 4승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없어. 6의 배수 아니냐? 6, 7에 40이 딱 떨어지거든. 6의 배수는 1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얘보다 하나 적잖아. 그럼 6으로 나눈 나머지가 5야. 그럼 5승이라고 쓸 거 아니겠어? 이제 뭘로 줄여? 3승으로 줄여. 대신 마이너스가 생겨. 3승이 하나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W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3승이 없어지면서 두 개가 남으면서 마이너스가 생기겠지. 거기까지 갔어? 그러면 뭘로 바꿀지를 결정하지 마. 뭘로 바꿀지 그냥 편한 대로 하시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W 플러스 1 보이지? 여기 마이너스 W 플러스 1 보여? 그럼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W 제곱이네? 이해 갔어? 그럼 요 자리에 마이너스 W 제곱이 들어가니 약분하셔서 플러스 1이라고 쓰겠죠? 이해했고. 두 번째, 얘가 지금 문제인데 뭐야 뜬금없이 2가 나왔잖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우리는 나머지 애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나도 왜 뭐 2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전개도 해보고 해봐야겠지. 제일 좋은 방법을 찾는 건데 사실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 우린 1이야. 이 2야? 그래 그럼 2를 1 두 개로 쪼개자.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1 플러스 W 제곱은 넘어가서 W가 되겠네. 그럼 1 플러스 W 제곱짜리는 저 2차식을 넘겨서 W가 되는 거지. 거기까지만이야 우리 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걔는 잘 모르겠어. 걔는 그냥 전개해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 냅두고요. 요거만 전개 한번 해보자. W는 맨 앞에 있는 거고 전개 한번 한다? 그러면 최고차 2W 제곱 잠깐 쓸게요. 그 다음에 요 2W 뭐야? 2W랑 마이너스 W가 나와서 플러스 W가 돼요. 그 다음에 상수끼리 곱한 마이너스 1. 아무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하나 비슷한 걸 찾아야 되는데 저는 얘를 찾을게요. W 빼기 1 보여요? W 빼기 1? 여기 W 빼기 1은 아니잖아. 2명을 넘겨. 그럼 W 제곱은 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W가 넘어가고 플러스 1이 넘어가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요 자리에 W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겠지. 이해 갔어요? 그럼 3W 제곱이네? 그런데 바깥에 W가 있네? 그럼 3W 3승이네? 근데 W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냥 이런 거야. 나처럼 푸는 게 정답이 아니야. 어떻게 풀지 모르잖아. 갑자기 뜬금없이 2잖아. 그치? 이런 건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적절하게 계속 뭔가를 집어넣어서 없애고 항이 두 개인 걸 하나로 바꿔치기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시면 요거 잠깐 지울게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얘는 뭐 상수항이 없으니까 아까 W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바꾸면서 제곱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로 바꾸면서 3승을 지우고 W 3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쓸게요. 요렇게 됐어요? 그럼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지 그치?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W제곱 마이너스 W 플러스 1이 0이었거든요? 부호가 똑같았으면 좋겠어서 얘 3명 보자 3명 요 3명 보여요? 네. 요 3명 얘랑 부호 셋 다 다르지 않냐? 네. 부호 셋 다 다르니까 그래도 0이잖아. 다 0. 그 다음에 얘 2명 부호가 다르지 않냐 얘네 둘이랑? 얘네 둘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1 아니냐? 답이 1이겠지 그래서 네 요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설명이 되고 설명 끝나면 이제 니네 문제 푸는 거 좀 쳐다보다가 그러려고요. 이게 단원이 생각보다 니네가 집중해서 잘 들으면 1시간에 한 단원씩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한 단원 정도가 끝나고 그 뒷단원이 2차 부등식이고 그 다음이 마지막이 순혈조합 막 이런 건데 기말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어디냐면 여기가 끝난 2차 부등식이에요. 그 2차 부등식 단원이 왜 어렵냐면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 다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2차 함수로 풀어야 되거든요. 다 함수로 풀어요. 그래프로. 그래서 2차 부등식 부분의 설명을 잘 들으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편집해서 올릴 그 앞타임 수업에
프린트를 줄 건데 좀 이따가 그거 집에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이제 1차씩 그리는 방법들이거든요. 그게 잘 안 되면 와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 수업 시간에 할 때 또 한 번 할 때 선생님 저는 그 그래프 그리는 걸 어떻게 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를 물어봐야 돼요. 1차. 이건 일단 말로 설명하고 바로 풀 건데요. 이거 말로 설명하고 푸는 것만 풀고 끝낼 건데 잘 보시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는 단원인데 연립방정식은 별게 아니고요. 방정식을 연달아 세웠다는 뜻이야. 연달아 세워놨다. 그 여러 개가 서 있으면 방정식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다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때 이 가간법을 통해서 배우는 애들을 연립방정식 단원에서 배웠잖아. 이게 식이 두 개가 세워져 있어서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식이 세워져 있기만 하면 연립방정식이야. 그게 세 개든 네 개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연립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는, 즉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겠다가 연립방정식을 풀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1차, 2차 이렇게 두 개를 배웠으면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하나는 1차식, x도 1차, y도 1차, 하나는 2차식, 2차, 2차, 2차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처음에 나오는 형태예요. 이런 건 쉬워요. 왜냐면 이 첫 번째 식을 x는이나 y는으로 고쳐요. y는으로 고치기 편하잖아. y 데리고 오면 되고 2를 보내면 되잖아. x는이나 y는으로 고쳐서 그 고친 애를 몇 번씩에다가 2번에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 답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나온다? y는에다가 y다 갖다 넣게 제가 지금부터 2x제곱 옆에 마이너스 3x y입니다. y 자리에 3x 마이너스 2를 넣어요. 또 여기도 y 자리에 3x 마이너스 2를 넣어요. 여기까지 갔는지? 그 다음 가로를 풀면 전부 다 x밖에 안 보이지? 그럼 몇 차식이겠어? x에 대한 2차식이겠지. x값 최대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x값이 2개 나오면 여기다 2개 넣으니까 y도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야. 해볼게. 가로 풀면 2x제곱 마이너스 3, 3은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완전제곱식 풀 거야. 그럼 이제 완전제곱식 풀어서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왔어? 이 끝을 흐리면 안 돼. 끝은 는형을 계속 붙여야 돼. 문제에 는형이 있는데 능형을 안 써도 서술형은 저기서 깎여나 써야 돼. 얘랑 얘는 얘 없어진다. 9 서로 없어지고 2x제곱 남았고요.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6x 뒤에 4 있어요. 여기까지 왔어? 숫자가 너무 커. 2로 나눠. 2로 나누고 2로 나눴어. 2로 나눠. 인수분해 되죠? 맞아? 그리고 답 쓸 때는 이렇게 쓰세요. x가 2 한 번, x가 1 한 번이야. 순서상으로 쓸 거야. x가 2야? 2 여기다 넣어. 3, 2, 6 빼기 2는 4 1 여기다 한 번 넣어. 1 이렇게 답 쓰시면 돼요. 그럼 두 쌍 나오겠지. 뭔지 알죠? 두 쌍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쉬운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야. 그럼 1차를 2차에다 넣으면 돼. 이해 갔어?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에 뭐가 나올 것 같냐면 너는 이제 문제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맨날 여러 개를 다 존장 다 배우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중간고사니까 존장 다 배웠는데 기말 때는 좀 가려서 알지? 앞에 한 장은 존장 싣고 그 난이도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치면 가운데 난이도가 빠져. 그러니까 뭐 2부터 6은 빠져. 갑자기 7로 치솟아. 알지? 난이도. 그러면서 1에 대한 앞장을 풀어봤겠지만 막 복소수 나온 거 이딴 거 나오잖아. 덧셈하시오 이런 거 나오잖아. 알지? 이런 게 앞장이야.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그 막 존장 많이 푼 건 하나도 안 나오잖아. 이거 한 문제 나오고 띠 끝. 그 다음 하나는 존장 어려운 거. 알지? 그럼 이 중간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걸 알았지? 근데 이 중간이 필요 없다는 게 뭐냐면 이 중간을 하는 이유가 얘를 풀기 위해서인데 얘를 틀릴 것 같으면 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뭔지 알지? 그래서 보면 취사 선택을 할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얘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얘가 이걸 못하는 걸 알았어? 그래서 연습을 시켜야겠다는 걸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시덥지 않은 거 아예 나오지도 않는데 좀 어려운 건 안 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네가 시험에 나오면 딱 요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딱 요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요 정도 연립할 수 있으면 된다야. 그러면 얘를 보시면 이제부터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가 2차 다른 것도 2차 이렇게 나오는 연립이 나와요. 그 다음 단계가 이게 마지막 단계거든. 2차 근데 이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식 중에
즉 두 개의 식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게 나와. 근데 하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이런 2차, 2차가 있고 아니면 얘도 2차, 얘도 2차인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와.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와.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은 어떻게 푸냐면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게 인수분해가 되게 나온 거야. 인수분해가 되지. 합차공식으로 더하기 한 번, 빼기 한 번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이해갔어? 이렇게 하다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나오면 그냥 똑같이 푸는 거야. 그럼 얘를 인수분해했으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쪽이 0이던가 또는 이쪽이 0이겠죠. 이해가? 그럼 얘가 0이려면 즉 x 플러스 y가 0이려면 y 는으로 고쳤을 때 마이너스 x 한 번. 이해갔어? 얘가 0이려면 x 빼기 y가 0이려면 y는 x 한 번.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 식을.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 나오니까 1차식이 몇 개 나오겠어? 2개. 그거를 여기다 한 번 넣고 x값 2개, y값 2개. 또 얘를 다시 넣어서 x값 2개, y값 2개. 총 4쌍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갔어? 네. 그러면 그렇게 4쌍이 나오는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잘 봐. 지금 내가 인수분해 되는 애를 하고 있어. 그럼 첫 번째 얘 한번 넣어볼게요. y에다 마이너스 x. 여기다 y에다 마이너스 x 넣는다? 그럼 4x 제곱 y에다 마이너스 x y에다 마이너스 x 넣으면 제곱해서 이렇게 돼요. 그럼 계산하면 x제곱은 9. 그럼 x가 풀마 3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 따로 쓰면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순서상으로 하나는 플러스 3 하나 마이너스 3 이렇게 써. 거기까지 갔어? 그 다음에 이게 내가 y하고 마이너스 x가 같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x에다 3 한 번 넣어서 x에다 마이너스 3 한 번 넣어서 이렇게. 이해갔어? 네. 그 다음 이번엔 y에다 뭐 넣어? x 넣겠지. y에다 x 넣어. 여기다 y에다 x 넣으면 여기는 플러스 되고 여기다 x 넣으면 그대로 이렇게 된다고. 계산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3x 제곱은 굳이 그럼 x제곱이 얼마겠어? 3이지. 뭔 말인지 알아? 루트도 나와요. 그럼 x가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맞아. 그럼 y도 똑같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써야겠지. 내 말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나오면 1차식을 능력꼴로 써서 밑에다 대입한다. 뭔 말인지 알죠? 네. 네. 그럼 다음 이제 마지막이 뭐라고? 인수분해 안 되는 애겠지. 아 여기 인수분해 되는 애네. 또 하나 또 썼네. 얘 인수분해 되지. 그 얘 말로만 설명하고 풀지 않을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뭔지 알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y 하나, x 마이너스 2y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0 되는 값은 y는 얼마? 마이너스 x 한 번. 여기는 0 되는 값은 x는으로 하자. 두 수 안 나오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얘는 x에다 2y 넣으면 되겠지. 밑에 식에다가. 인수분해하는 식에 넣는 거 아니야. 0 되겠지. 여기 아래식에다 넣는 거야. 그럼 이거 아래식에다 넣어서 x값 하나, x값 2개, y값 2개. 또 y값 2개, x값 2개. 뭔지 알지? 네. 그렇게 구하는 문제가 있고 거기까지만 하자.